안녕하세요. 채널A 베이징 특파원 이윤상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중국의 유명 관광지 자금성입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바로 이 자금성 안에서 열렸습니다. 예정대로라면 3월 31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이곳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9년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3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정상회담은 5월 중순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양국 모두 이번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방인 이란을 마냥 챙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을 홀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특파원 토크 특톡에선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의 진짜 속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과 이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 현재 상황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우방입니다. 이란산 원유의 80%를 중국이 수입합니다. 또 한 가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에서 중국의 핵심 사업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1대1로 사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1대1로는 중국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21세기판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불리는데요. 1대1로 사업의 중동 거점 국가가 이란입니다. 또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미국에 맞서는 국가 중 하나가 이란인 것이죠. 미국은 중국의 우방인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월 28일에 감행했습니다. 또 공습 직후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제거가 되는데요. 중국은 하메네이 사망 이후 14시간이 지나서야 외교부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는데요. 袭击并且杀害伊朗最高领导人，严重侵犯伊朗的主权安全，践踏联合国宪章宗旨原则和国际关系基本准则。中方对此予以坚决反对和强烈谴责。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는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이란이 중국의 우방인 건 맞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 31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되기를 바라는 점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하는 등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고요. 이 대만 해협에서의 주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중 정상회담에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이 이란을 외면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 경제 협력체 상하이 협력기구는 하메네이 사망에 대해서 애도하는 뜻으로 국기를 개항하기도 했습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여러 중동 국가, 유럽 국가들과 잇따라서 긴급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과 같은 동맹국들을 압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합류를 요청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건 미국보다 다른 동맹국들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군사력을 파견해서 선박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영국과 같은 오랜 동맹국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에게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겁니다. China is a great example. They get 91% of their oil from the Hormuz Straits. 중국 외교부의 발언을 들어보면 안 돼, 노우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서 점잖은 표현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 관영 매체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굉장히 날선 발언을 내놨거든요. 관영 영문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 발언과 사설 등을 이용해서 트럼프 발언을 비난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진 건 각국이 군함을 파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기 때문에 긴장이 높아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국가 군함으로 채우면 안보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의 불씨만 키우는 거라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게 파병 요청을 한 직후에 미국은 돌연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를 합니다. 당초 3월 31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5월 중순을 전후한 시기까지 미뤄지게 된 겁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이유는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인데 군 통수권자로서 워싱턴에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미국이나 중국 외교가 안팎에서는 파병 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거절하니까 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그런 강수를 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이러한 분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e meeting, and it looks like it'll take place in about 5 weeks. We're working with
China, they were fine with it. We're going to say, I look forward to seeing President Xi. He looks forward to seeing me, I think. But I do look forward to seeing him.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대두 수출과 같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마무리해서 안정성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중국 입장에선 대만 해협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관련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연기되긴 했는데 중국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입니다. 관영 매체들이 내놓은 논평과 분석을 보면 우방인 이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방중했을 때 트럼프를 환대하면 국제사회가 이를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향해서는 광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광인을 성대하게 맞이하면 국제사회가 비난할 수 있으니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은 중국에게 나쁠 게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매체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불을 질러놓고는 이제 전 세계에 불 끄는 걸 돕고 비용도 나눠내자고 요구하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이란 전쟁이 발생한 이후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국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속하게 치솟는다든지 그런 불안정한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이 중에서 13%가량이 이란산입니다. 적은 비중은 아니지만 중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경로들을 따져보면 수입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러시아산이 20% 가까이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산이 14%가량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산도 10%가량입니다. 석유 비축량도 미국의 3배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풍력발전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도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지방 도시들을 가면 석유뿐만이 아니라 석탄에 의존하는 비중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를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항해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는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발빠르게 조치한 게 있습니다. 정유사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정제유 수출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이란이나 러시아에서 값싸게 원유를 들여와서 이를 정제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란 전쟁이 발발하니까 국내 수요부터 해결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휘발유 가격, 기름값 폭등과 같은 사태는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중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中国始终践行人类命运共同体理念，秉持国际主义和人道主义精神。中方决定向伊朗、约旦、黎巴嫩、伊拉克4国提供紧急人道主义援助，希望这有助于缓解当地民众面临的人道主义困境。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고 일각에선 전 세계를 향해서 신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최근 미국 언론 폴리티코와 영국 여론조사기관 퍼블릭 퍼스트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의 동맹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국민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국가에 의존하는 게 더 낫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4개 국가 국민들 모두 미국보다 중국이 더 낫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오랜 우방 동맹국들조차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의 안정성이 전 세계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관세 폭탄, 호르무즈 파병 압박 등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오랜 동맹들로부터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두가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일 텐데요. 조만간 전쟁 중단, 종전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짜이젠!